우리는 AI의 노예가 되기 위한 수업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주 착실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죽어라 하지 말라고 해도 끊지 못합니다. 이미 중독되어 있습니다. 대충 일하는 직장인은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진짜 전문가들만 살아남겠죠.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지, 미래 인류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뉠 것이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계급일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론 AI가 뛰어나긴 해. 그런 시절이 오려면 50년 아니 100년은 더 걸릴 수도 있어.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AI가 대체 못하는 인간만의 고능력, 사색, 성찰과 같은 능력이 있는 한 어림도 없지 라고요? 이미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성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전에 국제로봇연맹에서는 이런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현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로봇의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이미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식당을 가면 수많은 키오스크 있죠. 이거는요, 주문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대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차도 이제는 전부 다 기계 로봇들이 하잖아요. 세차할 사람이 이미 대체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우리나라 연구기관들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상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는 보고를 앞다투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영상도 몇 개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네가 내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은 내가 영어를 하고 싶은 영어 진짜 못하거든. 네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주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좀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도 먼저 해줘. 영어를 하긴 하는데 네가 한국어로 설명해주고 영어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너가 먼저 영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해보자. 시작. 뭐라고요? 라고 할 것 같은데? Alright, let's start with a simple English conversation. I'll speak in English first, then explain in Korean. Hello, how are you today? 이 문장은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I'm good, thank you. 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난 괜찮아, 고마워 라는 의미입니다. I'm good, thank you. Great job! 챗GPT한테 양산형 발라드를 작곡해달라고 해봤다. 제목이 왜 이차 방정식이지? 근이 두 개니까 개쩌는 펀치라인이다. 이차 방정식처럼 내 마음이 두근두근. 겉보기에는 재미있고 흥미로워 보이는 영상이지만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냥 웃지만 못할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에게 AI가 발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질문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I have some kids. I have one who's actually soon to go into the work. I struggle with how to advise him about a career when this technology exists and will only improve. What do you tell them is going to be of value? That is a tough question to answer. I guess I would just say, to sort of follow their heart in terms of what they find interesting to do or fulfilling to do. Try to be as useful as possible to the rest of society. 너무 뻔한 대답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답변이 아닌 이 영상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댓글 때문입니다. 곧 로봇한테 직업을 뺏긴다는 걸 어떻게 순화해서 말하냐고. 차마 미래의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20초에 느껴진다. 본인이 생각해도 미래엔 기계가 다 하니까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곤 할 수 없는 듯.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요? 좀 장난스러운 듯한 답변이지만 이 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준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할 기회조차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무의식중의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재석 씨가 얘기해서 화제가 된 말이 있죠.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부자와 같은 기득권층들은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고 인공지능 시대를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미래에도 잘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이런 기득권층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체를 잘하기 위해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AI는요, 지식,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사람이 10년 동안 학습한 것을요, 몇 분이면 학습합니다. 게다가 AI는 잠도 자지 않고요, 한 번 틀린 것은 다시 틀리지도 않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AI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도덕성이 될 수도 있고요. 배려와 경청의 자세, 윤리적 판단, 공감 능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AI가 태도가 없으면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태도를 길러야만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왓슨이라든지 의료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훨씬 더 방대한 지식에서 진단명을 뽑아내고 약 조제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다만 그 시대가 와도 인공지능이 환자한테 질문은 못 해요. 인공지능이 환자한테 어디가 아프신데요? 안 돼요. 자, 의사의 역할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자를 보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그럼 환자가 뭐라 그러잖아요. 따다닥 의료진공인을 딱 쳐넣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하시다가 숨이 가빴다거나 특별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자의 표정이라든지 이걸 잘 보고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환자한테.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질문입니다. 질문. 이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가장 잘 알고 있는 네이버와 챗 GPT 사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책 웨이싱킹에서 부를 창조하기 위한 생각의 뿌리라는 주제로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를 창조하는 이 생각의 뿌리, 부가 열매라면요 이 그 열매 전에 가지가 있고 나무통이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뿌리에서요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얻고 싶은 답은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지거든요. 사실 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질문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을 바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AI를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뿐입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 것으로 가져오자는 거죠. 정말 AI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코카콜라 광고 영상인데요. AI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저는 이거 감탄하고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잘 만든 이 영상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한 팀이 붙었다고 합니다. 디자인 전문가, 영상 전문가, 영상 효과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살기가 좋은 세상에 오는 거죠. 진짜로 똑똑하고 진짜로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더 인정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가 온다고 해서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시대에 맞게 해내는 전문가들은 항상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미 너무 잘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요,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더 인정받고 살아남기에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정말 잘 일단 꼭꼭 씹어 드세요.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먹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양질의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하지 않고 뛰어난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사이토 타카시의 인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토 타카시는요, 이 책에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연마하고 자신의 것으로 터득해야 하는데, 이를 훔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질문력을 이야기합니다. 수준 높은 질문을 건네야만 수준 높은 답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책이요, 얼마 전까지 절판되었다가 최근에 재출간했다고 하니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양질의 질문, 좋은 질문을 해서 전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싹싹 풀게 하는 질문 더 되게 잘하거든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프랑스에 온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프랑스에서 살면서 내가 프랑스인보다 프랑스 말을 또는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영어를 더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계속 하게 하는 트레이닝을 제 딸한테도 시키거든요. 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한테 질문을 해서, 아빠한테 질문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친구들에게 질문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또한 딸에게 질문을 잘해서 딸이 나한테 원하는 것들을 알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지속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만큼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분야의 질문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그 분야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진짜 양질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워렌 버핏을 예를 들어서 만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썼던 책들이나 주식 관련한 공부를 조금 하면 질문을 잘해서 내가 부자 될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막 워렌 버핏 만나가지고 주식은 어떻게 사죠? 주식 계좌는 어떻게 열죠?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한테 만나가지고 사업자 등록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질의 질문을 하려면 질문을 자주 해본,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좋아요. 많이 해보다 보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좀 길게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단답으로 yes, no로 말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좀 길게 말했으면 좋겠다, 또는 짧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답을 먼저 알면 질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멋들어지게 유식하게 막 좋은 단어 써가지고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원하는 질문의 답들을 다 받아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 이제 제가 잘 터득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딱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혹시 사고로 죽으면 당신이 장기를 기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98%가 기증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똑똑한 네덜란드 뭐 이런 사람 어떻게 질문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혹시 사고로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기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뭔가 한 번 더 써야, 네 아니오를 써야 되잖아. 답을 하지 않으면 기증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오늘은요, AI 발전과 AI 발전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선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AI의 단점을 파악하고 그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태도이고, 이 태도를 기르기 위해선 질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은요, AI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AI를 조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질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히 인지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비교하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이 영상 추천드립니다. AI를 지배하는 방법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위한 자기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켈리체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 채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조금씩 성장하게 하는 자기개발 전문 채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AI한테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하려면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 좋은 비디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